허리가 아픈 초기에 활동량이 많이 떨어지기 전에 결국 내 허리에 떨어지는 힘을 줄여야지 허리가 덜 망가지시는 거거든요. 결국 몸의 흔들림을 잡는 게 중요한 거지, 흔들림을 잡으면 통증은 저절로 장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이걸 하루에 1시간씩 몸에 너무너무 좋은 운동을 1시간씩 하고 나머지 시간은 신경 안 쓰고 사는 것보다는 그냥 생활 습관에서 어느 정도 내가 몸을 안전하게 하는 버릇을 하루 종일 하고 지내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안녕하세요, 비욘디 가족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이대영입니다. 토요일 3시 여러분과 또 만나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예고해 드린 거랑 내용이 조금 비슷한 내용인데 좀 다른 내용으로 좀 일반적인 제목으로 강의를 드릴까 합니다. 허리 통증 잡는 숨쉬기, 서기, 걷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 결국 실은 이게 코어 강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외래에서 환자분들 진료를 보다 보면은 너무 통증의 개별적인 원인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의학적 지식이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전체적인 그림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이해시켜 드리기에는 턱없이 진료 시간이 부족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제가 오시면 최대한 잘 설명하려고 노력하지만 제가 진료 시간에 시간이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 여러분께서 영상 보고 이해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허리 통증 잡는 숨쉬기, 서기, 걷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환자분들이 허리가 아프시잖아요. 협착증이 허리가 불편하고 잘 못 걸으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럼 협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부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협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냐면은요. 마지막으로 시작한 말씀 한마디 더 드리면,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라는 걸, 한 명의 그 허리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의사의 개인적인 견해라는 걸 전제로 들어주셨으면 하고요. 일단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허리가 불편, 협착증이라는 건 결국 못 걷게 되는 병입니다. 못 걷게 되는 병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척추간의 협착은 그 개념적으로 살펴볼 때 척추신경이 눌리는 병입니다. 그런데 척추에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면서 허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병인데요. 이게 단순히 신경만 쳐다봐서는 치료를 현명하게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주변에는 협착이 너무너무 심한데 별다른 증상 없이 일상생활을 잘 영위하고 계신 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은 신경이 눌려서 병이라고만 한다면은 그게 뭔가 좀 안 맞잖아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하시는 게 맞냐면은요. 협착은 연세가 드시면 무조건 더 진행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협착이 생긴 게 넓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나이가 드는데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해서 얼굴에 주름이 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은, 어떻게 관리도 주름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협착은 무조건 더 심해지는 자연 경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변할 수 없습니다. 물론 통증은 왔다 갔다 변할 수 있지만 협착 자체는 무조건 진행한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협착은 무조건 진행하는데, 그럼 언제 우리가 많이 힘들어지느냐? 보통은 추세적으로 몸이 노쇠해지면, 몸에 힘이 떨어지면 협착을 못 견디게 되는 상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몸의 노화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특히나 코어에 힘이 많이 빠지면서 협착을 못 견디게 됩니다. 그럼 협착을 못 견디게 되는 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협착을 못 견디게 되면 보통 허리가 숙여지게 됩니다. 허리가 숙여지게 되고 보행 속도가 느려지고 활동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활동량이 줄어들고 보행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은 몸이 더 늙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협착이 방치가 되면은 점점 더 협착을 못 견디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점점 활동량이 줄어들고 보행 속도가 줄어들고 점점 더 우울해지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연세가 드시면서 활동량 협착을 못 견디기 시작하시면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이걸 요약하면은요. 우리가 연세가 드신 분이 허리가 불편해서 활동량이 줄어들면 힘이 떨어지고 코어가 약해지고, 활동량이 줄어들게 되면 우울해지고
근육량 떨어지고 심폐지구력 떨어지고 내분비 기능 떨어지고 피부도 더 거칠거칠해집니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은 몸이 늙어버린다, 노화된다는 뜻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결국 협착은 노화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요양병원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협착증이 잘 관리가 못됨을 통해서 보행의 자유를 잃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협착증을 노화를 구성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시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면은 협착증으로 노화가 진행이 되면 허리가 그러니까 보행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근데 협착증에서 여러분이 모르고 계신 것 중에 잘 이해가 잘 놓치고 계신 분이 뭐가 있냐면요. 협착은 절대로 먼저 아프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협착증은 어떻게 진행하냐면 중심성 협착이라고 해서 전체 척추관이 먼저 좁아지고요. 전체 척추관이 좁아지다가 어느 정도 한계를 벗어나면은 신경이 나가는 가지까지 눌리게 돼서 저리고 당기는 게 생기게 됩니다. 보통은. 그래서 협착증은, 그러니까 물론 디스크가 좀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나 돌출해 되어 있는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일반적인 협착증은 전체적으로 중심성 협착에 의해서 허리가 서서히 숙여지고 보행 속도가 느려지고 엉덩이가 불편해지는 걸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나타나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게 심해지는 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환자분들은 중심성 협착증의 초기의 증상을 잘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이게 많이 불편하지가 않거든요. 그냥 주변 사람들이 너 자세가 좀 안 좋아졌다, 걸음걸이가 좀 느려졌다, 알게 모르게 내가 활동량이 줄어든다, 이 정도로밖에 처음엔 잘 안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환자분들이 비로소 병원에 오시게 되는 거는,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는 가운데가만 좁아지다가 이게 좁아진 게 너무 광범위해지면 신경이 가지치고 나오는 것까지 눌리게 되면 이제 그때는 저리고 당기고 아프다는 표현을 하게 되세요. 그래서 협착증에서 통증이 생기는 거는 결코 초기 증상이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서 협착증에서 이렇게 통증이, 방사통이 생기게 되고 다리 힘이 빠지고 감각신경이 이상해지고 이러면 더 노화가 더 촉진되겠죠. 더 활동량이 더 줄어들고 코어의 힘은 더 빠지고 활동량은 더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거치면서 우리가 보행장애가 생기는 게 협착증의 자연 경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옛날에 우리가 시골의 어머님들 보면은 처음에는 어르신이 잘 걸으시다가 허리가 점점 굽어지시는 것 같다가 보행 속도가 느려지는 것 같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리를 절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다리를 절기 시작하시는 분들보다 그 다음에 신경이 늘리면서 한쪽에 방사통이 심해지고 통증으로 다리를 좀 저시다가 그 다음에 몸에 힘이 떨어지니까 지팡이를 짚으시다가 그 다음에 낙상이 있거나 활동량이 점점 줄어도 집 밖에 잘 못 나오시게 되는 이런 경과가 협착증의 전반적인 진행 양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초기에, 협착의 초기에 내가 보행 속도가 좀 느려지고 허리가 좀 숙여지는 초기에 관리를 잘 하시는 게, 물론 예방을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예방하는 방법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협착증이 오고 나면 예방이라는 건 없고요. 실질적인 예방은 50대부터 꾸준한 유산소 운동과 달리기 같은, 조깅 같은 꾸준한 유산소 운동과 고단백 식이가 코어를 강화하고 몸의 근력을 올리고 심폐지구력을 올려서 협착을 예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나머지 협착이 이미 오고 나서 하는 방법들은 협착에 대한 관리지 협착을 예방하는 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협착을 예방하는 방법이 제일 좋고요. 근데 예방이라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니까요. 자기 미래를 향해서 잘 대비하기 쉽지 않아서 좀 젊으시거나 비교적 지금 통증이 없으신 고령의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이 연세 평균보다 몸의 활력이 60대 후반 정도 되시는 분이 연세 평균보다 몸의 활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라고 판단이 되시면 뭔가를 꼭 하셔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그렇게 보통 평균적으로 20년을 더 사시는데 70대 후반이나 80대 초반에 우리나라 인구 중에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요양병원 신세를 지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내가
60대 후반쯤에 연세 평균의 사람들보다 몸에 활력이 좋으시면 그런 걱정을 별로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거는 60대 후반의 연세 평균보다 활력이 떨어져 계신데 내가 안 아픈 것만 계속 집중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좋은 치료받고 좋은 약 먹고 좋은 뭐 몇 가지 체조를 통해서 내가 안 아프려고 활동량을 막 줄이고, 이렇게 되시면은, 이게 장기적으로 유지가 되시면은 몸에 활력이 떨어지고 근 감소로 이어지면서 고령이 됐을 때 신체적인 자유를 박탈당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몸의 활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활동량을 잘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는 걸 모두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연세 드신 분, 특히나 연세 드신 분들에서는 협착증을 이해할 때 이 앞단의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통증만 관리하시면은 배가 산으로 가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러니까 협착은 노화를 일으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노화 자체를 내가 어떤 형태로든 좀 잘 관리하려는 생각이 있어야지 근본적으로 협착이 허리에서, 허리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50대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요. 협착이 좀 있으신데 그냥 가만히 살살 움직이는 건 괜찮은데 내가 활발한 유산소 운동을 못한다. 그럼 이것도 근본적인 치료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0대에 고단백 식이하고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는 게 안전한 노후에 꼭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노후 자체를 잘 관리하는 데 관점을 여러분들이 좀 다른 관점으로 좀 새로운, 단순히 통증이 아니라 내 몸의 활력, 내 몸이 늙어짐의 정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관리하셔야 되는 게 좋다는 게, 이게 제가 허리 통증, 특히나 협착에 관한 모두의 말씀으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영숙님이 질문 주셨네요. 허리 스트레칭 유튜브에서 찾아서 가끔 하는데 시원한 기분이 안 들고 자세가 불편한데 자세가 잘못된 걸까요? 보통은 허리 스트레칭은 협착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스트레칭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에 제일 많이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모두 젊어지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잖아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자주 하는 오해가, 그러니까 저는 젊어지는 걸 서울대 가는 거랑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모두 다 서울대 가고 싶잖아요. 저도 서울대를 못 갔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서울대를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서울대 가고 싶으면 덮어놓고 본고사공부부터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기본적으로 곱하기 나누기 사칙연산이 아주 숙달된 사람이 본고사 공부를 하고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이 본고사 공부를 하면은 서울대 가는데 도움이 되겠죠. 근데 기본기가 없는, 사칙연산도 잘 안 되는 사람이 2차 함수 공부하고 본고사 공부하면은 수학 실력이 더 떨어지겠죠. 비하는 가지가 원래 갈 수 있는 성적보다 대학을 훨씬 더 못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환자분들한테 자주 드리는 말씀이, 서울대 가려면은, 젊어지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뭘 못하는지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보통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내가 뭘 못하는지 되게 잘 알아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이 내가 뭘 못하는지를 제일 잘 모릅니다. 무슨 뜻이냐면, 열심히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되는 건지를 모르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잘 파악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은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내가 뭘 파악하는 게 뭐야, 누가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한 운동을 하셔서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가 뭔지를 신중하게 파악하시는 게 젊어진 데 첫 번째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젊어지려면은 보통 제가 이해를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잘 이해해야지 내 생활 습관에 녹아나지, 일주일에 하루에 1시간씩 몸에 너무너무 좋은 운동을 1시간씩 하고 나머지 시간은 신경 안 쓰고 사는 것보다는 그냥 생활 습관에서 어느 정도 내가 몸을 안전하게 하는 버릇을 하루 종일 하고 지내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관리일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영숙님 말씀에 마저 답을 드리면은요, 환자분한테 안 맞는 운동일 가능성이 큽니다. 대부분의 스트레칭은 허리를 피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은 허리를 못 핍니다. 협착증은 근본적으로 허리를 피면 신경이 눌리는 병이에요.
나 많이 아프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중심성 협착은 초기에 별로 통증이 없어요. 그냥 허리가 알게 모르게 저절로 숙여지는 느낌이 나다가 협착이 많이 진행해서 신경이 나가는 분지까지 눌러야지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이 많은 경우에 스트레칭이 시원하지 않은 경우는 협착이 있으신데 강제로 피시는 경우의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스트레칭 하는 영상들을 시범 보이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이든 타이든 알든 모르든 코어가 엄청나게 강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코어에 힘을 주고 뭔가 스트레칭 하면은 그게 스트레칭 하는 부위의 운동이 아니라 실은 코어 강화 운동인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그걸 손이나 발 움직이는 부분만 따라 하시면은 움직이지 않고 있는 배의 힘을 얼마나 호흡을 잘 조절해서 잘 주고 있는지를 느끼지를 못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따라 한다고 따라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따라 한다고 따라해지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뭐 야구 선수들이 야구하는 거 보면 야구 잘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걸 따라 한다고 야구가 잘 되지가 않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스포츠 선수가 스포츠를 너무 잘해서 내가 그 영상을 골프 치는 걸 너무 보니까 골프 치는 걸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그걸 따라한다고 절대로 따라되지가 않죠. 왜? 그 어드레스 할 때 자세에서 몸에 힘을 주는 밸런스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그렇게 써서 운동하면서 그 밸런스가 깨지지 않으면서 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럼 환자분이 보는 스트레칭 영상에서도 코어에 힘을 잘 주고 밸런스를 잘 잡은 상태에서 밸런스가 깨지지 않고 스트레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보고 따라해서 잘 안 되신다면은 더 쉽고 더 간단한 그런 것들로 그런 운동을 찾아서 편안한 것부터 스트레칭을 해서 끌어올리시는 게 좋고요. 대부분의 모든 스트레칭은 호흡 조절, 코어 조절이 최고인데 보통 운동할 때 호흡을 얘기하는 모든 운동들은 결국 코어 컨트롤을 얘기하는 운동들입니다. 그래서 코어를 잘 조절하시면서 내가 하기 편한 운동부터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허리가 안 아프게 숨 쉬는 법, 서는 법, 걷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허리 통증이 왜 생기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지 이게 왜 필요한지 이해하실 수가 있으세요. 척추란 관절은 이렇게 호흡근에 쌓여 있으면 척추는 뒤쪽에 허리 뒤에 짝대기가 있으면 배가 이렇게 앞에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 배에 붙어 있는 근육들은 다 호흡 근육들입니다. 숨을 쉬는 근육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10대, 20대 때는 내가 조금만 움직여도 배에 힘이 짱짱하게 들어갔다는 느낌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만성적으로 허리가 아프신 분들, 한 5, 60대 되신 분들은 가만 생각해 보면은 나도 젊었을 땐 배에 힘이 잘 들어갔던 것 같은데 이제는 배에 힘이 들어간다는 사실 자체가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배는 그냥 볼록 나온 거지 내 배에 근육을 써서 배를 넣었다 땡겼다 할 수 있다는 생각조차 까먹으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협착이 원래 코어가 약해지시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허리 아픈 거랑 코어랑 무슨 상관이냐? 제가 그냥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통은 코어가 무슨 의미냐면은요, 아랫배에 힘을 잘 주고 있으면은요, 제 자세를 보시면은 제가 해볼게요. 아랫배 힘을 저도 아랫배 힘을 잘 주고 몸을 숙여 보겠습니다. 몸을 숙이면은 등이 꺾입니다. 보통 아랫배에 힘을 잘 주고 몸을 숙이면은 요추는 그대로 있고 등이 꺾이거든요. 이게 사이클 할 때 기본 자세랑도 똑같은 거고 골프 할 때 기본 자세랑도 똑같습니다. 배에 힘을 잘 주고 호흡을 잘 조절하면 등이 꺾입니다. 이게 코어의 의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아랫배에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윗배까지 힘을 주고 몸을 숙이면은 보통 이렇게 됩니다. 고관절이 주로 꺾이는 느낌이 나거든요. 똑같이 배에 힘을 주는데 아랫배에 힘을 잘 주면 등이 꺾이고 윗배까지 힘을 강하게 주고 몸을 숙이면 고관절이 꺾이고 배에 힘을 빼고 꺾이면 우리가 편안하게 숙이면 허리가 꺾입니다. 이 차이입니다. 결국 똑같은 양의 내가 몸을 숙이고 일상생활을 할 때 코어에 힘이 잘 들어가는 상태가 유지가 되면은 허리 쓰는 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허리가 아픈 건 거의 대부분 협착입니다. 디스크도 결국 협착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대부분의 경우는 90%가 훨씬 넘게 협착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결국은 코어에 힘이 잘 들어가서
내가 몸을 움직일 때 허리 쓰는 양이 줄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코어 강화라고 말씀드리면은 오해하시는 게 아랫배랑 윗배랑 다 강하게 힘을 주시는 걸 코어를 강하게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건 젊은 사람들의 코어 강화랑 연세 드신 분의 코어 강화는 완전히 다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 우도 뭐 플랭크고 스쿼트고 그런 운동들이 대부분 개발된 거는 젊은 운동 선수들이 운동 능력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고안된 운동들입니다. 코어 강하긴 강한데 코어도 강하지만 그거랑 연결된 근육들은 훨씬 더 많이 강해요. 그 제가 말씀드린 코어는 호흡근이라고. 근데 플랭크 하면 호흡근이 강화되는 것 같나요? 허벅다리가 더 굵어지는 것 같나요? 저는 허벅다리가 더 굵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스쿼트를 하면 프랭크를 하면은 프랭크는 코어만을 강화를 위한 게 아니라 코어랑 상체 근육을 연결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뭐 테니스, 탁구, 밸런스 엑서사이즈, 밸런스를 주는 운동을 할 때 상체를 꽤 많이 써도 하체랑 같이 흔들리지 않게 상체랑 하체랑 연결하면서 몸이 흔들리게 조절해주는 운동이거든요, 플랭크가. 근데 몸에 힘이 너무 없어서 자기 몸은 상체를 들 힘도 없는데 플랭크를 하면은 허리가 다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코어를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더 강한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 코어를 강화하는 운동과 제가 허리 자체의 움직임을 줄이기 위한 코어를 강화하는 운동은 당연히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환자분들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젊어지면 좋죠. 그런데 내가 기본적으로 연고대 갈 실력이 돼서 서울대를 가려고 하는 상태인지 내가 기본이 안 되는 상태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어떤 운동을 하실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화면으로 보기에 젊고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나와서 멋있게 한 게 운동 효과가 좋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은 우리 대부분은 그런 동작을 수행을 못 합니다. 저도 잘 못 하고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쉬운 운동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 코어를 강화하려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허리 움직임을 줄여야 됩니다. 결국 딴 게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이 운동 해보시면 알겠지만 코어, 호흡근이 강해지면 허벅지는 자연스럽게 굵어집니다. 허벅지가 굵어져야지 몸이 안정이 되고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건강 수명을 얘기할 때 엉덩이 근육 그런 것들을 그런 거 엉덩이 근육이나 아니면은 그 배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소아스 머슬 같은 것들을 그냥 레퍼런스로 쓰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게 결국 허벅지 근육이랑 다 같이, 그러니까 허리랑 코어 근육과 아래 호흡근과 허벅지 근육, 대퇴사두근이 같이 발달되게 됩니다. 그럼 그 사이에 있는 건 다 같이 발달되겠죠. 그래서 건강 수명에는 허벅지 근육, 코어 근육이 가장 절대적입니다. 코어 근육이 약한데 허벅지 근육만 절대로 올라가지지 않습니다. 그건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숨쉬기 운동을 전 처음에 먼저 시킵니다. 숨쉬기 운동을 왜 먼저 시키냐면은요. 대부분 허리가 만성적으로 불편하시고 연로하신 분들은 내 배에 근육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가 안 되세요. 그냥 내 배는 그냥 볼록 튀어나온 거지 그게 무슨 근육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드세요. 그래서 윗배랑 아랫배랑 손을 잘 얹어 놓고 크게 숨을 쉬었다 내쉬었다 하는 연습을 시킵니다. 이거는 숨쉬기 운동이 아니라 내 배에 근육이 있다는 걸 느끼게 해드리는 겁니다. 보통은 처음에 어르신들은 그거 대부분 거의 느낌이 없으세요. 너무 힘을 안 준 지가 오래되고 근육이 너무 얇아져 있어서. 그래서 처음에 1단계로 숨쉬기를 저는 그러니까 복식 호흡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닙니다. 코어에 아랫배에 숨쉬는 근육에 힘을 줘야 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숨쉬는 그 근육에 대한 느낌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백날 하라고 해도 안 되세요. 그래서 저는 누워서 하는 걸 더 추천드리고요. 누워서 가슴이랑 배에 손을 대시고 숨을 크게 내쉬었다가 크게 들이셨다가 크게 내셨다가 이걸 반복을 꾸준히 해보시면은 내 아랫배 쪽에 내 배 쪽에도 뭔가 근육이 있다는 느낌이 느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연습을 권해드리고요. 아랫배랑 윗배랑 같이 숨을 쉬었다가 같이 내쉬는 거고요. 보통 그래도 일상생활 평소에 숨을 쉴 때도 약간씩은 이걸 인지하는 연습을 할 때 크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근육이 생기려고. 일단 그 느낌이 나신 분들은 평소에도 숨을 쉴 때 배 근육을 좀 써서
크게는 말고요. 힘을 잘 써서 약간 숨을 쉰다는 느낌을 갖는 건 약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주된 숨쉬기를 제가 교육해드린 이유는 누워서 크게 배를 내밀었다가 당겼다가 이걸 계속 해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연습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배에 근육이 있다는 걸 깨달으세요. 연세 드신 분들은 배에 근육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못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하시면서 그 다음 단계로는 허리 자체의 움직임을 줄이기 위해서 똑바로 서는 연습을 시켜드립니다. 보통 협착증 있으신 분들은 똑바로 서는 게 안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가 그냥 협착증 있는 분들 대부분 어떤 식인지 환자분들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서가지고 옆모습을 보시면은 제가 좀 뒤로 가겠습니다. 협착증 있으신 분들은 제 얼굴은 안 나와도 되니까요. 보통 이렇게 숙이고 걷습니다. 이렇게 숙이고 무릎을 이렇게 보통 협착증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숙이고 걸으시고요. 무릎을 이렇게 들고 걸으십니다. 보통. 근데 협착이 있다가 이게 감압이 되고 나면 환자분들이 대부분 어떻게 움직이시냐면은 배는 나오고 어깨는 뒤로 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배가 진짜 많이 나왔네요. 발보다가 어깨가 뒤로 가 걸으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는 아랫배에 힘을 줘서 몸을 버티고 이렇게 등을 펴서 서야 되거든요. 아랫배에 힘을 줘서 버텨서 등을 펴서 서야 되는데, 이 코어에 힘이 떨어지신 분들은 똑바로 쓰는 게 안 되니까 이게 배가 못 버텨주니까 어깨가 뒤로 가버립니다. 이렇게. 이런 분들은 코어 힘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남들처럼 똑같이 걸어도 허리가 많이 흔들리게 될 수 있는 결과가 있는 겁니다. 허리가 결국 많이 흔들리게 되면은 허리에 퇴행성 변화가 빨리 오고 허리가 빨리 상하실 가능성이 많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똑바로 펴서 쓰는 연습을 시켜드리고, 그 부분은 제가 똑바로 서서 체중 이동하는 연습을 통해서 아랫배에 힘을 주고 몸을 똑바로 펴서 오른쪽 왼쪽으로 체중 이동을 하면서 내가 아랫배에 힘을 줘서 내 몸을 버티는 연습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똑바로 서는 연습입니다. 제가 협착증 있으신 분들은, 좀 연로하신 분들은 80~90%가 똑바로 쓰지를 못하세요. 대부분 쓰라 그러면 허리가 뒤로 가거나, 수술하기 전에는 몸이 앞으로 숙여져 있거나, 어떤 분들은 몸이 숙여져 있는 상태에서 배를 내밀어서 머리 위치만 제 위치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억지로 제키니까. 근데 몸을 뒤로 제키는 게 보통은 이게 환자분들이 하면 편하고 좋으세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허리는 숙여져 있지만 팔에 힘을 줘서 머리를 뒤로 보내버리면 무게중심이 맞거든요. 그럼 걷는 게 좀 편해지세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런 자세들을 되게 선호하시는데, 보통 그거는 허리가 흔들립니다. 몸이 뒤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배에 힘을 줘서 몸을 꼿꼿이 세우고 몸이 안 흔들리게 서는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그리고 그걸 연습을 하시면서 그거랑 또 같이 뭘 하시면 되냐면요, 우리가 평소에 걸으시잖아요. 평소에 걸을 때 환자분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은 무릎이랑 발로 걷습니다. 체중 이동이 잘 안 되고 몸은 그대로 웅크리고 있는 상태에서 발이 앞으로 나가지지 않기 때문에 무릎을 굽혀서 지면서 발을 떼서 발과 종아리로 걷습니다. 보통은 무릎을 많이 굽히시고. 근데 허리가 안 망가지려면, 코어를 기르려면은 아까 설 때 몸이 뒤로 넘어가지 않게 잘 버티면서 오른쪽 왼쪽 체중 이동 연습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우리가 걸을 때 오른발 왼발에, 그러니까 허벅지로 걸으라고 말씀드립니다. 보통 우리가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거, 코에 힘이 들어가는 거 거의 일치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걸어보시면 아는데요, 어깨를 뒤로 보내고 몸을 뒤로 제키고 허벅지로 걸으려면 잘 안 걸어집니다. 근데 몸을 꼿꼿하게 세우고,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고개를 좀 숙여야 실현이 가능하실 거고요. 몸을 꼿꼿하게 세우고 무릎과 발목을 거의 쓰지 않으면서 허벅지로 지면을 꾹꾹 누르는 느낌으로 천천히 걸으시면 아랫배 힘이 상당히 들어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이게 수술하고 제가 하는 재활이기도 하고요. 환자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허리가 아픈 초기에 활동량이 많이 떨어지기 전에 결국 내 허리에 떨어지는 힘을 줄여야지 허리가 덜 망가지시는 거거든요. 힘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코어 강화를, 우리가 평소에도 숨 쉬고 누워서 자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평소에도 서 있기도 하고 평소에 걷기도 하잖아요.
따로 운동하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평소에 내가 복근을 사용해서 숨을 쉬고 평소에 서 있을 때 어깨가 뒤로 넘어가지 않고 몸을 꼿꼿하게 세우고 오른쪽 왼쪽 체중이 이동하면서 아랫배를 느끼려고 하고 평소에 걸을 때 급하지 않을 때는 약간 몸을 숙이고 양쪽 허벅지로 천천히 걸으면서 몸의 균형을 잡으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보통 이런 동작들을 한 2, 3주만 해보시면은 자기가 향상되고 있는 걸 누구나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절대 저는 쉽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냥 힘을 기르는 건 되게 쉬워요. 한 달 정도 하시면 누구나 아랫배 힘을 상당히 줄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허리 보호 효과에 도달을 하시려면은 힘이 빠져야 됩니다. 다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힘을 빼고 몸을 숙이면은 등이 굽힌다고, 등이 굽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아랫배에만 힘을 주고. 그런데 보통 어르신들이 다른 데 힘이 많이 들어가서 어깨에 힘이 왕창 들어가서 서 있으면 몸을 숙이면은 아랫배랑 윗배랑 같이 힘을 준 결과이기 때문에 고관절이랑 허리가 같이 굽혀집니다. 등만 굽혀지지가 않고. 그래서 허리 보호가 되려면은 절대적으로 강한 코어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껍데기 근육에 비해서 강한 코어 힘이 있으면 허리는 덜 꺾입니다. 내가 똑같이 움직일 때 허리는 잡아주고 다른 부분이 움직여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을 빼는 게 매우 중요하고 이 힘 빼는 거는 자기가 인지하는 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운동해 보신 헬스클럽 가보기도 하고 요가 가보기도 하고 운동 전문가한테 자꾸 지도 받아보시면 누구나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힘이 들어간 느낌이 나게 운동을 해야 된다. 운동을 할 때 여기에 힘이 들어간 느낌이 나냐고. 이 느낌이 나면서 운동을 해야 근육이 생기는 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을 쉴 때도 내가 아랫배에 힘을 주는 느낌이 나면서 숨을 쉬면 코 근육이 강해지는 거고요. 서 있을 때도 내가 아랫배랑 허벅다리에 자극이 되는 느낌이 나면서 서 있으면은 코랑 허벅다리가 강해지는 겁니다. 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랫배랑 허벅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나면서 걸으면 허벅지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활 습관이나 자세를 조금만 조절하면 누구나 이거를 내가 일상생활 하면서 어디 재활 배우러 가지 않아도 되고 어떤 스포츠 하지 않고도 누구나 이걸 할 수가 있고요. 누구나 상당 부분 코어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어르신들한테 말씀드려요. 2, 3개월 하면 누구나 다 강해집니다. 누구나 코어 힘이 강해집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제가 한 다른 강의들도 있으니까 참고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아랫배에 힘을 강하게 잘 줘서 내가 몸을 껍데기를 움직일 때 허리는 적게 움직이게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이 그냥 일상적으로 볼 때 코어가 강하면 어떻게 되는지 제일 궁금하시면 저를 보시는 게 아니라 마라토너 보시면 됩니다. 마라토너들 달릴 때 보면은 팔엔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간 것 같고 다리도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간 것 같이 가벼운데 몸은 정말 꼿꼿이 서 있습니다. 그게 코어가 강한 겁니다. 다른 데는 다 힘이 빠지고 아랫배 힘이 강하게 들어가서 몸이 하나도 안 흔들리게 걷죠. 그러니까 스포츠가 그런 겁니다. 그런 분들이 코어가 힘이 약해서 뛸 때마다 몸이 흔들흔들 거리면은 허리가 금방 망가지겠죠. 못 걷겠죠.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마라토너를 볼 때 마라토너가 몸이 흔들리면은 저 사람 저러다 부상당할 거라고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이 허리를 숙이고 걸으시고 몸이 흔들흔들하고 걸으시고 휘청휘청 하시면 우리 모두 다 압니다. 허리 오래 못 쓸 거라는 거. 결국 몸의 흔들림을 잡는 게 중요한 거지 흔들림을 잡으면 통증은 저절로 장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이걸 안 아프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의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통증은 뭐냐면은요 상태 변화 속도가 느려지면 안 아파지는 거지 다른데 여기가 간지러운데 여기를 꼬집어서 여기 간지러운 걸 모르면 그게 안 아파지는 건가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겠죠. 근본적으로 안 아파지게 하는 방법은 상태 변화를 줄이는 거고 그 부분의 문제가 있었던 변화를 줄이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너무 누워있기만 하면 코어가 같이 약해지기 때문에 누워있는 형태로 보호하는 건 아주 단기간에만 가능한 거고 내가 일상생활하면서 허리가 안 망가지고 안 아프게 하려면은 허리의 움직임을 줄여야 되고 허리의 상태 변화를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뻣뻣하게 힘을 줘서 상태 변화가 줄지가 않습니다.
코어에만 힘이 들어가고 다른 데가 상대적으로 힘이 빠져야 되는데 실은 이건 되게 부드러운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주면 뻣뻣해진다고 생각하시면 그분들은 코어에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윗배까지 같이 힘을 줘서 몸을 뻣뻣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허리가 더 아파지, 그렇게 하면은 뭐 힘을 빼고 쓰는 것보단 낫겠지만 허리가 더 아파지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 통증에 대해서는 이것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상태 변화가 느려지면 안 아파지는 겁니다. 협착될 때 여러분들이 제일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 나는 왼쪽만 아픈데 왜 양쪽이 눌려 있냐고 수술할 때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피부를 한번 꼬집어 보세요. 똑같은 힘으로 꼬집으면 몇 분 안에 다 안 아파집니다. 아무리 세게 꼬집어도. 상태 변화가 없으면은 통증은 못 느끼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통증이란 건 상태 변화를 느끼는 거기 때문에 통증을 잡으려고 뭔가 기묘하고 어떤 운동을 통해서 통증을 못 느끼게 한다는 거는 근본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이고요. 코어를 강하게 만들어서 허리에 떨어지는 힘을 줄이는 거, 이게 제일 근본적인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는 몸의 전반적인 활력이 좋아지는 것, 몸의 힘이 좋아지는 것, 근력이 생기는 게 통증에 대한 민감도를 떨어뜨립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협착이 있을 때는 환자분들이 대부분 한 가지 증상으로 불편해 하세요. 근데 그러다가 활동량이 줄어들고 몸이 아프면 여러 군데가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대부분 그게 힘이 떨어지면서 여러 군데가 같이 아파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 치료하고도 몸에 힘을 길러야 잔 통증이 없어지지, 힘을 안 기르고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주사를 맞고 좋은 치료를 받아서 하나도 안 아프게 가능하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런 치료는 제가 아는 한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런 치료는 제가 지구니까 제일 아픈 부분을 해결하고 나머지는 저절로 좋아지길 기다려야 되고 몸에 힘을 길러서 통증을 잘 견딜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제일 그런 게 제가 대부분 무조건 그래요. 60, 70대 넘어가시면 잘 못 걸으신 분한테 물어보면은 어르신들이 대부분 옛날엔 이거보다 더 아팠을 때가 있었는데 잘 걸었는데 지금 꼭 옛날보다 아픈 건 아닌데 옛날보다 훨씬 더 못 걷겠다. 이 말이 뜻하는 게 뭐냐면은요. 아픈 거에 비례해서 못 걷게 되는 게 아니세요. 몸에 힘이 떨어져서 못 걷게 되시는 거거든요. 협착 자체가, 통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몸에 힘이 떨어지고 보행거리가 줄어들고 몸이 늙어버리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통증이 있더라도 통증이 있을 때 제가 말씀드린 이 요령들은 젊으신 분들한테도 다 해당합니다. 왜냐하면은 코어의 인지를 만들어서 내가 움직일 때 허리를 적게 쓰게 도와주는 거예요. 허리가 적게 움직여야지 허리 통증이 줄어드는 거는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보통 아까 질문 주셨지 견인 치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허리 통증을 줄인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실제로 당겨지는 효과가 있어서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당겨지는 효과가 있으려면은요, MRI 찍을 때 센서 해가지고 뼈랑 뼈 사이 간격이 늘어나야지 허리가 당겨질 거 아니에요. 근데 머리에 뭘 좀 하고 철봉에 거꾸로 매달린다고 해서 척추뼈 사이의 간격이 조금이라도 변할까요? 뼈에 못을 받고 당겨도 위에서 당기는데 아래까지, 허리까지 늘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결인 치료, 철봉 치료가 디스크 사이의 간격을 늘릴 거라는 거는 통증 완화 효과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디스크 사이의 간격을 늘릴 거라는 거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그런 효과는 없다는 걸 여러분들 금방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통증을 줄이는 거는 그 부분에 떨어지는 힘의 변화를 줄이는 거가 가장 우선적인 방법이고요. 나머지 치료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면은요, 여기 간지러운데 여기 꼬집어서 이 간지러운 거 잘 못 느끼게 하는 느낌을, 그런 효과를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몸에 힘이 생기면 덜 아파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운동으로 통증을 조절하는 걸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내가 젊어지고 그리고 허리에 떨어지는 압력의 변화를 줄이는 것 이외,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다른 방법들도 다 효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효과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 우선시되는 중요한 방법은 없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는 게 제 소박한 생각입니다. 제가 남은 시간은 좀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제일님이 질문 주셨네요. 시어머니가 한창 건강하셔서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몇 년 사이에 몸이 안 좋아지시고 운동도 하는데
조금이라도 운동을 하시는 게 좋으신 걸까요? 나이는 80대입니다. 보통은 뭐 건강검진 같은 건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몸에, 그러니까 뭐 소모성 질환이라든지 뭐 협착이라든지 무슨 문제가 있어서 못 거시는 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문제를 초기에 해결을 안 해주면 몸이 늙어버리세요. 그러니까 협착이 있어서 협착을 계기로 안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안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우울해서 더 안 먹어요. 그리고 나가면 아프니까 활동을 더 줄여요. 그러면은 훨씬 더 빨리 늙어버리겠죠. 그럼 연세가 드셔서 몸이 한번 늙어버리면 젊어지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되게 제가 서울대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제가 수술을 해보면은 100명 중에 한 3, 4분 정도가 실제로 젊어질 정도의 재활을 완수하세요. 전 더 많이 하시게 하려고 제가 비욘디도 출연해서 어르신들한테 제발 재활이나 운동에 신경 쓰겠어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부족해서 아직 그렇게 재활을 이렇게 젊어질 정도로 재활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찌됐든 참을 수 있을 만큼은, 그러니까 운동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다른 질환이 있는지, 그리고 협착증도 상당히 많은 원인이 되시는 게 있고요. 또 정신과적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우울하고 내가 숙이고 걸어야 되니까 내 자존감이 떨어져서 나가기가 싫고,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활동이 싫고, 그래서 운동을 줄이니까 더 못 걷게 되고, 그리고 내가 우울감이 있는데 항우울제는 먹기가 싫어서 약을 안 먹고, 잠을 잘 못 자는데 수면제는 해로우니까 안 먹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부분,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활동량이 줄어든 다양한 원인들이 있어서 그 다양한 원인들을 다 점검해 보시고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원인들을 하나씩 교정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잠을 못 자는지, 그럼 잠을 못 자는 거 먼저 교정을 해 보시고, 약물 치료든 뭐 수면 습관을 바꾸시든 교정을 해 보시고, 그 다음 중요한 게 허리를 자꾸 굽히니까 협착증인지, 그러면은 협착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 받아보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거 또 봤을 때는 몸에 어르신이 원래 앓으셨던 병 때문에, 그러니까 식사량이 너무 줄어들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다. 그럼 식사량을 먼저 늘리려고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잘 판단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하나씩 교정해 나가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요. 보통은 이런 거 교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고 하다가 조금 노력하다가 마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보통 한 가지 문제를 어느 정도 진지하게 살펴봐서 이게 회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살펴보는데 한 2, 3주는 걸리거든요. 하다못해 약을 먹어봐도, 하다못해 식사량을 늘려봐도, 하다못해 하나를 운동량을 늘려보더라도 이게 효과가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면은 한 2, 3주는 걸리는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하루 이틀 해보고 뭔가 없으면 접어버리세요.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이 안 되세요. 그래서 하나씩, 왜냐하면은 운동 안 하고 이렇게 심해지시면 신체적인 자유를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노력하면 대부분 지킬 수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방법도 여러 가지 원인을 보셔서 한 가지씩, 여러 가지 동시에 하시면 집중이 안 돼서 성과를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씩, 2, 3주씩 노력해 보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네요. 오직 사랑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약국에서 근이완제, 소염진통제 같은 경우 증상 호전 시 복용을 중단해도 되나요? 보통은, 그러니까 근이완제, 소염진통제는 증상 호전 시 대부분의 경우는 중단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어떤 특별한 경우는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통증이 너무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거나 도저히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웬만하면 복용한 권유대로 드셔도 좋긴 하는데요. 보통은 약을, 근이완제나 소염진통제는 지속적으로 드실 필요가 전혀 없는 약입니다. 장복하면 몸이 늙는다는 통계적인 연구가 있고요. 장복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는 연구는 너무 많기 때문에 보통, 그리고 환자분들한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조금만 아파도 약 먹으시는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워낙 만성적으로 통증이 있으시고 통증에 맨날 치여 사니까 그러신 건 이해를 하는데, 만성적으로 소염진통제를 계속 먹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몸이 왕창 늙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평균보다 실수를 해서 관리를 잘못해서 더 아팠을 때만 약을 드시고 나머지는 내가 아파지면 아픈 원인을 찾아서 그걸 안 하시거나 다른 자세로 바꾸셔야 돼요. 연세가 드시면은 내 늙은 몸을 안 아프게 쓰는 나의 사용 설명서를 계속 업데이트 가면서 살아셔야 되는데 환자분들 그게 잘 안 되세요. 내가 아픈 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니까 아프면 일단 약을 먹고 아프면 일단 주사를 맞고 그러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관리하면은 그게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병원에 하는 치료는 안 아프게 하는 거지 통증의 원인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조직의 손상이란 통증의 원인 때문에 염증이 생긴 거를 눌러주거나 손상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요. 조직의 손상이란 원인 때문에 생긴 통증을 못 느끼게 해주거나 이게 대부분의 치료입니다. 그러면은 아프지 않게 내가 자극이 안 되게 쓰는 거랑은 비교가 안 되겠죠. 조직 손상이 일단 안 생기는 게 최선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아프지 않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뭐 할 때 더 아픈지를 연구를 해야지 원인이 뭔지 생각을 해서 무슨 약을 먹을까 무슨 치료를 받을까 생각하는 거는 환자분 건강에는 매우 도움이 되는 정도가 매우 적습니다. 근데 수많은 어르신들이 90이 가까우신 분들도 아프면 내가 왜 아플까 진단명을 생각하세요. 그럼 내가 아파진 내 생활 속에서 아파진 원인을 고칠 생각은 별로 안 하시는 거고 내가 용한 의사, 적절한 치료를 골라서 이 통증을 잊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손상을 안 주는 게 최고지 손상을 준 다음에 누가 고쳐줄 수 있다고는 생각 안 하시는 게 보통 더 현명하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준규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나이는 만 75세인데 발바닥이 이따금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따끔따끔하는 건 왜 그런지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말씀자 관심 가져서 너무 감사하고요. 보통 발바닥이 찌르는 느낌이다. 그럼 정상적인 감각은 아니겠죠? 그냥 보통 이상 감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상 감각은 만성적인 신경의 자극에 의해서 높은 확률로 만성적인 신경 자극에 의해서 감각신경 시스템이 망가진 거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협착이 있으신지 한번 평가를 꼭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협착이 있으면서 이상 감각만 표현하셨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협착증은 원래 신경이 분지치는 데가 눌리는 건 나중 얘기예요. 처음에는 먼저 허리가 숙여지고 보행 속도가 느려지고 한쪽 엉덩이가 저리고 당기고 아프면서 나중에 힘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상 감각이 생기시는 거거든요. 이상 감각이 생기는 것 자체가 협착의 초기가 아닐 가능성을 시사하는 걸 가능성이 꽤 큽니다. 그래서 혹시 치료하셔야 하는 협착증을 괜히 미루고 있는 상황이신지 아닌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협착증 치료에서 단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평생 치료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으면은 젊은 날 몸을 덜 늙게 만드는 방법으로 치료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치료해본 몸이 연로하시고 늙으신 분들은 어떤 치료를 해도 그 몸이 늙고 힘이 없고 아픈 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만족감이 떨어지세요. 그래서 내가 언젠간 해야 될 치료를 미봉책으로 뒤로 미루고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는 최준규님께서는 한번 꼭 판단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푼수공부주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허리 건강을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직장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허리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추천해 주세요. 일단은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은 서서 그러니까 서 있는 게 중요해요. 서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체중 이동하기나 서서 걸을 때 코어에 힘을 잘 주고 걷는 게 최우선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칭이 왜 좋을까요? 대답하기가 어려우시고 남들이 하니까 스트레칭이 원칙적으로 좋은 건 딴 게 아니에요. 코어에 힘을 잘 주고 스트레칭을 하면은 코어 강화의 의미가 있고 관절의 운동 범위도 약간 부드럽게 한다는 정도이지 허리가 아플 때 허리 스트레칭으로 허리를 막 굽혔다 폈다 비틀었다를 많이 하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허리가 다 안 아파지면 하라 그러죠. 허리는 스트레칭을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왜? 움직임이 많아지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체중 이동이랑 걷기, 제가 말 숨쉬기, 서기, 걷기 그런 거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을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저는 10년째 누워 있어요. 엉치가 너무 아파서 왼쪽에
주사를 받고 어제는 신경차별도 했어요. 그런데 6일째 사타구니 앞쪽이 고춧가루 풀어놓은 것처럼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상 감각입니다. 신경 손상 증상이고 허리에서 신경이 눌리는 겁니다. 그냥 신경이 어디서 눌린지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그냥 신경이 눌려서 아픈 거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빅토리님, 협착증이란 질환 노화 현상이라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질병인가요? 미리 운동으로 예방을 협착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안 걸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협착이 생기고 나서 운동으로 없애려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50대쯤에 유산소 운동 꾸준히 하시면서 적절하게 근력 운동해줘 유산소 운동 하시면서 단백질 섭취 고단백으로 해주시면은 협착증 안 걸리시는 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모든 분이 협착을 가지고 계시니까 수술할 정도의 심한 협착을 가지고 계신 건 전혀 아니고요. 근데 50대부터 미리 유산소 운동하시고 코어를 기르시는 게 허리를 안 망가뜨리는 가장 좋은 길이고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아프고 나서 관심을 가지세요. 그러면은 운동으로 협착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관리하는 거지. 협착이 되기 전에 협착이 안 생기도록 노력해 주시는 게 실은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김홍수 님이 말씀 주셨습니다. 올해 1월에 선생님한테 수술을 받고 일상생활에서 아랫배에 힘을 주고 호흡하는 걸 습관 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걷는 시간이 조금 늘어나서 20분 정도 걸을 수 있는데 천천히 달리기는 언제부터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재활을 저희 병원에 한번 오셨으면 하고요. 제가 좀 젊으신 분들은 한 달째 달리기를 시킵니다. 물론 이 달리기가 일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달리기가 아닙니다. 걷는 속도로 몸을 안 흔들리게 하면서 달리기를 시키고요. 그걸 하기 전에 제가 환자분이 걷는 모습을 봅니다. 몸이 안 흔들리게 걷는 능력이 있으시면은 저는 유산소 운동으로서는 달리기, 수영, 자전거를 권하지 걷기 운동을 권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걷기는 노동량은 많은 데에 비해서 유산소 운동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고요. 근력을 길러주는 근력 운동 효과는 제자리에 서서 체중 이동하는 것에 비해서 더 약한 편이기 때문에 산책으로서 정서적인 목적으로 제가 걷기를 하시는 거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요. 보통 환자분들이 효과적으로 지내시려면은 달리기, 수영, 자전거, 그리고 체중 이동하면서 서기 이 정도를 권해드려서 환자분은 저랑 한번 진료를 한번 보시고 상의 받으시는 걸 좀 더 권하고요. 당연히 달리기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달리기를 하실 때 유튜브에 제가 보면 제가 달리기 전문가랑 걷는 속도로 달리는 영상을 찍은 게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